내가 심의가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혼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만 볼 줄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명이라. 왜? 수술을 잘하니까 수리공밖에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수리공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문제, 하드에 문제가 있으면요. 뭐 부품 하나 갈으면 돼.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 빼가지고 뭐 하나 교체해가지고 이러면 자동차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육신만 딱 보게 되면은 인간의 육신을 갖다 나라 생각한 다음에 의사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그냥 딱 칼로 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하나 갈아 넣으면 돼요. 뭐 혹이 있으면 하나 어떻게 돼? 딱 제거를 하면 되는 거지. 요건 요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어떻게 육신을 운영하는 주체고 이거 육신은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가는 도구, 연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하면 되냐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만져야 돼요. 내가 몸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했으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면요 운용하는 이 육신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왜? 육천육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먹어야 될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음식을 안 먹으면 뭘 먹어야 되냐 그러면 나는 지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 지식을 먹으면요 내 영혼의 밀도가 좋아져. 질량이 좋아져. 내 영혼의 밀도와 질량이 좋아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육신을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육천육혈이 막힘이 없이 그냥 막 운영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육천육혈에 연결돼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 근데 육신은 뭐냐면 도구 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은 음식이 아니고 지식을 가장 먼저 먹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70% 신량으로서 내 육신 30%를 정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힘이 좋아야 돼요? 내 영혼이 70%짜리 운영이 되려면 요 놈이 힘을 써야 돼. 요 놈이 힘을 쓰려고 하면 육신은 두 번째고, 그죠?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 지식을 내가 충분히 먹어야지만이 내 영혼의 질량과 밀도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모든 게 어떻게 육신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1차야. 그 다음 2차적으로 음식이 남았잖아요. 왜? 내 육신도 30%짜리거든. 그러면 내 육신이 30%짜리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약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했다든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냐면 정확하게 30%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대 7이거든. 그러면 내 영혼이 70%짜리니까 내가 지식,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게 몇 프로예요? 정확하게 70%를 내가 먹어야지 충만할 수 있는 거고 내 육신은 30%짜리로 운영이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음식이라든지 내가 병원에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외과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을 몇 프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30%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라. 그죠? 그러면은 내가 먹는 음식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지식을 먹고 두 번째는 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어떻게 해요? 내 사상 체질에 맞게끔 토체질은 토체질이 있고 수체질은 수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목체질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 금체질도 있으니까 막 금체질한테 뭐 그 인삼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별 도움이 안 돼. 먹으나 마나라. 근데 토체질도 그 인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 위로 빠지기 때문에 확 디비진단 말이지. 그래서 어릴 때 장애 일으키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부잣집에서 얘를 갖다 기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으니까 아들내미 하나 딱 낳았네. 그럼 어떻게 돼? 아들내미를 딱 낳았으니까 얘를 갖다 귀하게 키우려고 보약을 어릴 때부터 막 먹인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체질인지 몰랐던 거지. 나중에 성장하는데 얘가 이상하게 기형하나 됐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 토체질인데 그 열량만은 보약을 갖다가 먹인 거예요. 먹이니까 많이 먹였다. 그죠? 많이 먹였으면 어떻게 돼요? 요리 전부 다 위로 붙여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원리를 모르고 사상체제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한의사들이 제일 사상체제를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그냥 돈 벌어서 벌어먹자고 그냥 맞는데 체질 안 따지고 지 잣대를 대가지고 막 그냥 보약을 막 지주는 거라. 보약은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100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먹이던 거라. 그걸 1년에 몇 번씩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토체질이? 머리가 정신장애가 오는 거죠. 왜? 너무 머리 열이 차가지고 항상 더워. 그죠? 그러면 이 보약은 누가 먹어야 되냐면 수체질도 자주 먹으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약을 탁 먹으면요. 나한테 몸에 탁 받는 거죠. 이 수체질이 보약을 먹어야 되고 열락 나는 거, 삼계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수체질이 먹어주면 엄청나게 좋은 거라.
근데 토체질이 이걸 먹고 내가 금체질인지도 모르고 저기 어떻게 돼요? 정관장 있잖아, 왜? 백화점 정관장 비싸대, 그죠? 뭐 70만 원씩 이래 하던데 그걸 갖다 다 사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삼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어떻게 한약 재료까지 다 섞어가지고 부작용 일어날 수 있거든.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 전부 다 금체질도 먹고 있고 토체질도 먹고 있고 다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상체질을 모르고 있는 거지. 음식도 바르게 알고 먹어야 되는데 사상체질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사람 누구냐면 옛날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한의사들이. 그때 막 침 놓고 막 보여줬잖아요. 뭐 된다고. 당신은 무슨 체질이라고. 체질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한의사들이거든. 근데 그 메이커들의 그 말을 믿고 전부 다 한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음식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음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허준의 동의보감 있잖아요. 지금도 최고의 메이커가 뭐냐면 허준의 동의보감이라. 지금도 뭐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허준의 동의보감 정도는 다 알아요. 뭐 TV에도 방송이 많이 됐잖아. 그럼 뭐라냐면 허준이 뭐 사람을 살리는 걸 많이 봤잖아요. 문둥병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도 뭐 하냐면 한의사들이 처방할 때요. 전부 다 뭘 만들 때 허준의 동의보감을 참고해요. 그럼 이거는 그때 몇백 년 전이잖아, 그죠? 만약 조선시대 같으면 한 500년 전에 허준의 동의보감이잖아. 그럼 그 시대에 맞았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한의사들이 허준의 동의보감대로 뭐 광동 교고부터 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환을 만들어가 이 사람한테 처방을 하면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나아요. 근데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이 처방할 때 낫던데요. 허준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의 제자였다요. 그죠? 그 원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동의보감을 쓴 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파서 왔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처방을 정확하게 했어요. 처방을 하면은요, 이 사람의 몸이 나와. 왜? 그 약을 먹어 나은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제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신의 원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신의 힘으로 나설 수 있는 그 도술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 만땅으로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만 나을 수도 있는 거. 왜? 제자의 말을 얼마만큼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원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랐거든요. 그러면 최고 맥시멈이 뭐예요? 나설 수 있더라도 내 육신이 나을 수 있는 게 30%라. 30%를 절대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그럼 음식이든 약이든 병원에서 한 수술들은 전부 다 몇 프로? 30% 정도의 원력이 정확하게 미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내 체질에 맞는 음식. 무조건 잘 먹는 게 아니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먹었을 때 이 두 가지를 하나 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천하 없는 내가 산삼을 갖다가 오늘 한 뿌리 먹었더라도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100뿌리는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산삼이 엄청나게 열량이 강하거든요. 그걸 상대한테 버럭 화를 한번 냈다, 짜증을 한번 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역효과를 내가지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한 거라. 그러면은 내가 산삼을 먹고 좋은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한테 짜증 내지 마라. 근데 내가 짜증을 안 내고 싶은데 짜증을 안 내요? 아니잖아요. 상대한테 내 주장하고 내 고집을 좀 펼쳐야 되고 내가 썩나는데 상대한테 지금 내 마음대로 화풀이를 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화가 좀 사라지거든. 근데 이걸 안 한다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이런 인성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질량이 좋아지면요. 상대한테 짜증내면 안 된다는 원리. 상대를 내 방식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고 내 고집을 안 피우게 되는 거죠. 내 고집을 안 피우고 상대한테 짜증을 안 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인체에서 병이 안 생겨요. 그럼 이 삼박자가 정확히 맞아야 돼.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내 몸이 어디가 분명히 어떻게 돼? 어긋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정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매도님 말씀대로 열심히 법을 장착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좋아졌어요?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졌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졌는데 내가 체질 공부를 안 했네. 사상 체질 공부 안 해가지고 내한테 맞는 음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법은 열심히 장착해서 내 영혼의 밀도와 질량은 좋아졌는데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토체질인데 삼계탕을 지대로 먹었네. 인삼을 지대로 갈아 먹고, 그죠?
저 정관장 홍삼을 제대로 먹으면 내 면역이 좋다 하니까 뭐 엄청나게 내가 챙겨 먹었어요. 챙겨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이 안 좋아지네. 위에 막 붓게 열이 나고. 그죠? 그럼 뭐 된 거예요? 뭐가 하나가 안 맞았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내가 갖추더라도 지식을 갖췄으면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데 네가 그거는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피자 먹고 갈비 먹고 뭐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갖다 지대로 막 섭취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저는 정법 몇 년 공부했는데요. 내한테 뭐가 생기고 뭐 이상히 몸이 안 좋다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갖다 그렇게 지금 제대로 챙겨 먹은 거라. 누굴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긴 거지. 요새 못 먹어서 부작용이 생긴 것은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 먹방 봤잖아. 그죠? 소고기 처먹는 거 봤잖아. 이마이 소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이 육고기를 갖다 먹으면요. 누가 지금 인체에서 활동하냐면 신장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대장은 뭐냐면 대장님도 좀 활동해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이 장이 활동을 안 하네. 대장이 활동을 안 해요. 지는 푹 자. 그럼 누가 지금 잘 때 쇠가빠지 하냐면 하나가 안 돼가 양쪽에 풀 가동해요. 그래서 신장이 두 개라. 왜? 하나에서 뭔가 소화 처리해야 되는데 뭔가 불량을 식품을 먹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처리를 해야 돼. 근데 하나가 부족하니까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놈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은 두 개라 희한하게. 작동을 막 해야 되는 거라. 왜? 단백질을 갖다 분해해야 되거든. 단백질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왔어요. 고기를 갖다 소고기를 제대로 처먹거든. 그럼 어떻게 돼? 밤새 자면서 낮에 가동해도 이게 소화를 다 못 시켰어요. 그러면요, 신장을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고 밤새도 어떻게 풀 가동해가지고 이 단백질을 갖다가 소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체가 좋아지는 거지. 근데 대장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신장 너는 밤새 작업해라. 나는 저녁에 작업 안 하거든. 이게 내 원칙이라. 난 낮에 작동하거든. 저녁에는 얘는 푹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안에 대장에 먹은 걸 꽉 차 있고 단백질은 지금 신장이 어떻게 분해를 시켜야 되고 몸 인체가 어떻게 이때부터 틀어지는 거라. 그래서 오장육부가 어떻게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통로가 있거든요. 입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장을 통해서 대장, 소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항문을 통해서 한 방울 돼 있다고 이게. 그럼 이 통하는 과정이 전부 다 어떻게 과부하 걸리고 잘못돼 버리면요 다른 인체 전부 다 오장육부에 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혹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부하된 처리 다 못한 것들이 인체 전부 다 어떻게 혈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탁해진 에너지가 어디서 딱 뭉치면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근종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맑지 않다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럼 뭘 많이 먹은 거예요? 음식에서 고기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먹은 거라. 전부 다 단백질이거든. 그럼 뭐 마블이라든 마블. 마블이 뭐냐면 전부 다 지방이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고기가 맛이 나. 근데 서양 국제사회에서는 워낙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희한하게 뭐냐면 마블 있는 건 고기를 안 쳐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블 있는 거 말고 아주 어떻게 돼? 안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살코기만 쫙 있는 거, 빨간 이런 거. 이런 거를 막 챙겨 먹거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일본하고 대한민국 사람만 뭘 좋아하냐면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지. 맛이 있는 대신에 내 인체는 어떻게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바로 뭐냐면 신장이 망가지는 거야. 과부하가 분명히 지금 일어난 거지. 그죠? 그러면 내 사상 체질에 맞는 음식을 내가 정확하게 먹으려고 하면 지식에 질량을 들어와 가지고 내 체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사시사철에 맞게끔 정확하게 먹으면요 내 육신을 스스로 좋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두 개를 지식을 갖추고 음식을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딱 먹었는데 아무리 네가 이 두 개를 갖다 완벽하게 네가 소화 처리해도 요 하나가 부족하면요 너는 말짱 도루묵이라. 내가 천 없는 정법을 만나가지고 천 없는 내가 법을 장착했는데 법을 장착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짜증을 냈다. 성을 냈다. 고집을 피웠다.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했다. 네 지식은 이때부터 나가리. 이건 일본 말인가? 아무리 갖춰도요. 너는 어떻게 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이제 인성이 돼가지고 바르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성교육을 갖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완성됐다는 거거든. 완성된 사람이 상대한테 짜증내면 어떻게 돼요? 너는 완성이 안 된 거라. 지식을 쫙 갖추고 있는 거지. 상대한테 짜주고 있는데 어떻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성이 된 사람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인간,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이 중생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인간이라는데 인간에서 자연의 근본을 네가 알다 보니까 뭐로 지금 바뀌었냐 그러면은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정확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어떻게 얘가 좀 삐뚤어야 자라면 아이고 인간아 사람 좀 되라. 언제 네가 좀 사람이 될래? 하던 이유가 인간은요 동물적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인간에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서 신으로 지금 발전한 거라. 그래서 후천시대가 지금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야 돼요? 아, 참 사람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인간 참 좋다 이렇게 말 절대 안 써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짜증내면 뭐랄까요? 아이고 저 인간 하나도 안 변했네. 뭐 법 공부하고 뭐 정착한다더만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그럼 인간이란 말 써야지 절대 사람이란 말을 안 써요. 말 쓰는 게 희한하다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참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참 말로 하면서 나를 갖다 온화한 미소로 쳐다보고 있으면요 뭐라 하냐면 참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하지 저 인간 참 좋다란 말은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